정의선 회장에게는 배터리 안정 수급, 지배구조 개선, 삼성동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건립 이런 난제가 쌓여 있습니다.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유선우 기자, 현대기아차의 전기차 배터리 3차 수주전 결과가 나왔다고요? 네,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그룹이 오는 2023년 이후 출시하는 전기차 플랫폼 3차 물량의 배터리 공급사로 SK이노베이션과 중국 CATL을 선정했습니다.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이번에도 납품사를 복수로 정했는데요. 수주 규모가 20조 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지만 이번 규모는 총 9조 원대로 알려졌습니다. 이 중 절반 이상을 중국 CATL이 차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앞서 지난 2019년 1차 물량은 SK이노베이션이 단독으로 수주했고 16조 원에 달했던 지난해 2차 물량은 LG에너지솔루션과 CATL이 공동 수주했습니다. 전기차 수요가 본격적으로 이제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완성차 업체로서는 또 다양한 배터리를 탑재한 차량들을 기술적으로나 이런 품질 면에서 점검을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됩니다. 그동안에는 현대가 주로 LG 배터리를 많이 사용하다가 SK 쪽으로 다변화했는데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또 특히 중국 시장이 계속 성장세를 유지하다 보니까 중국산 이러한 배터리도 사용을 하면서 점차 조달선을 다변화할 걸로 봅니다. 윤성훈 기자, 이번 3차 수주전 결과에서 엿볼 수 있는 현대기아차의 전기차 전략은 뭔가요? 안전성 강화입니다. SK이노베이션은 미국 ITC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LG에너지솔루션에 패했습니다. 상황에 따라 미국 현대기아차 공장에 배터리를 납품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SK이노베이션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에선 화재 사고가 없었습니다. 윤선은 기자, 세계 1위이긴 하지만 이 중국 업체를 선택한 이유는 뭡니까? 네, 중국 진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겠다 이런 전략으로 풀이되는데요. 중국 CATL은 지난해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했는데 여기엔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가 숨어 있었습니다. 중국 정부가 자국 기업이 생산한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원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현대기아차가 중국 업체 배터리를 탑재한 차량으로 중국 시장을 노리겠다는 전략을 선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최근에 들어와서 이 배터리 산업이 활성화되고 무역 분쟁이라든지 또 자국 우선주의로 진행이 되면서 차별 대우를 많이 느끼는 이런 사례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해당 국가에다가 배터리 공장을 만들어서 공급하게 되면 환율 문제라든지 또 보조금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주요 국가에다가 배터리를 만들어주는 이런 공장 활성화가 최근의 흐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윤성훈 기자, 정의선 회장이 풀어야 할 내부 과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삼성동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GBC 건립과 지배구조 개선 과제를 풀어야 합니다. 먼저 GBC 관련한 것을 살펴보면 현대차 그룹은 최근 기존 계획인 569m 높이보다 낮춰 건립하는 걸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왜 그런 것이죠? 네, 사업의 실용성을 높이고 여기에 투입되는 재원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리고 그 재원을 미래차 투자에 활용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현대차는 올해 전기차, 모빌리티 등을 중심으로 지난해보다 10% 많은 8조 9천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원희 현대차 사장은 지난해 말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총 60조 원을 모빌리티 제조, 모빌리티 서비스, 수소 연료전지 등 3대 분야에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유선은 기자, 그러면 궁금한 게요. 이 높이를 낮춰서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높이를 낮춰서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의 규모는 어느 정도 되나요? 네, 어느 정도 낮추느냐가 변수인데요. 일각에서는 569m, 지상 105층 단일 건물 대신에 50층 규모의 빌딩 3개를 지을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경우 업계에서는 당초 4조 원 내외로 추산된 건설비를 1조 원 이상 아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GBC 설계 변경 가능성이 대두되는 요인으로 미래차 경쟁력을 중요시하는 정의선 회장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해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고층 건물을 짓는 대신 그 비용의 일부로 미래차 전략에 투자하겠다. 이런 전략이군요.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만. 그런데 여기에는 이렇게 변화하는 데는 걸림돌이 있다고요.
네, 강남구의 반발입니다. 고용과 주변 개발 파급 효과가 당초 기대보다 낮아질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지난 1월에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설계 변경 소식에 강한 불쾌감을 드러내면서 정의선 회장에게 면담까지 요청했습니다. 최근 강남구 의회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원안대로 추진되지 않는다면 수백만 명의 일자리 창출과 그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구청과 함께 주민을 대표하여 우리 GBC가 원안대로 105층 지었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번에 채택안을 결의하게 되었습니다. 설계 변경을 승인받으려면 서울시와 군, 강남구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 현대차로서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윤선희 기자, 정의선 회장 앞에는 또 지배구조 개선 문제가 놓여 있죠? 그렇습니다. 정의선 회장이 안정적으로 경영권을 승계하려면 지배구조 재편 작업이 필수적입니다. 정의선 회장의 핵심 계열사 지분율이 낮기 때문인데요. 정의선 회장은 이미 지난해 지배구조 재편에 대해 고민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국내 10대 그룹 중 유일하게 순환출자고리를 해소하지 못했습니다. 보시다시피 현대차는 순환출자고리를 크게 4개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정의선 회장은 이 구조를 깨고 강화되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 맞춰서 지분도 정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일감 몰아주기의 경우에도 이제 정부가 공정거래법을 개정해서 조금 더 확대를 했죠. 그 규제 대상 기업들을. 현대자동차 그룹에 있는 계열사들도 이제 추가적으로 적용되는 회사들이 있을 텐데요. 순환출자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가능하지 않을까. 올해 안에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은 총수일가 지분율 20% 이상인 상장사와 비상장사로 확대됩니다. 윤성훈 기자, 그러면 정몽구 명예회장, 정의선 회장 두 사람의 주요 계열사 지분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먼저 정몽구 명예회장의 주요 계열사 지분율은 현대차 5.3%, 현대모비스 7.1%, 현대글로비스 6.7%, 현대제철 11.8%입니다. 그러나 정의선 회장의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지분율은 각각 2.6%, 0.3%에 그칩니다. 그렇군요. 결국 정의선 회장이 안정적인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해선 현대차, 현대모비스 등 핵심 계열사에 대한 지분율을 높여야 합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늘릴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정의선 회장의 지분율이 높은 현대글로비스를 이용하는 방안이 꼽히고 있습니다. 현대글로비스가 기아와 현대제철이 보유한 지분을 매입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현대글로비스를 정점으로 한 지배구조로 단순화될 수 있습니다. 또 최근 현대차그룹의 소프트웨어 개발 계열사 3사가 통합됐는데요. 계열사 통합을 통해 현대오토에버 가치를 높여 지배구조 재편에 활용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본인의 이제 그 의결권 높은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순환출자를 풀겠죠. 계열사 간의 합병과 분할들이 있을 텐데 정말 공정하게 합병 비율, 분할 비율 맞춰야 되겠죠. 종합해보면 현대차그룹은 안으로는 그룹 경영권과 리더십, 그리고 미래차 전환 시기 속 전기차 패권 전략 마련 등 어려운 문제를 한꺼번에 풀어야 하는 상황을 맞닥뜨렸습니다. 정의선 회장은 모의고사 없이 바로 수능을 봐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자동차 산업이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5년 전 세계 1등이 5년 뒤에는 하청업체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고용 현실에서 직간접적으로 자동차와 관련된 일자리가 전체의 10%에 가깝습니다. 현대 기아차의 행보를 주목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